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이 찌지 않는 탄수화물, 또 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탄수화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내용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당 독소가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지, 또 다이어트에 해로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당 독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이런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탄수화물, 그리고 살이 찌지 않는 탄수화물을 우리가 저항성 전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소화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요, 소장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요,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에 저항하는 전분이라고 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항성 전분을 대표적으로 만드는 음식이 찬밥이에요. 우리가 쌀에 열을 가하면 전분이 엉성하게 풀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알파화 또는 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밥은 알파 전분인데요, 이것이 다시 차가워지면서 전분이 다시 밀집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베타화 또는 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떡, 밥, 빵이 굳어지는 원리가 바로 이런 전분의 노화 현상 때문입니다. 자, 밥을 오래 씹다 보면요, 단맛이 나게 되죠. 이것은 녹말이라고 하는 전분이 침 속의 아밀라제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속 분해되고 포도당 입자들로 쪼개지면서 포도당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은 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작은 입자로 분해된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된 후에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저항성 전분은요,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저항성 전분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게 되고, 또 대장의 환경이 좋아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당 독소는요,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지만요, 우리 몸 안에서도 만들어지는데 그 핵심이 바로 혈당과 지방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당 독소가 만들어질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혈당을 올리지 않을 목적으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식사법도 유행을 하고 있지만요, 탄수화물은요,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탄수화물의 제한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5년 미국 화학학회 발표에 의하면 스리랑카 연구팀이 안남미, 일명 알랑미라고 하죠, 이런 쌀 반컵에 코코넛 오일 한 스푼을 넣고 밥을 지은 뒤에요, 12시간 동안 냉장 보관을 했더니 전통적인 조리법보다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10배나 증가를 했고 칼로리도 반으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코코넛 오일이 저항성 전분을 잘 만들어지도록 매개체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은 알랑미하고는 다르죠. 자포니카 종이라고 하는데요, 찰지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쌀이라서 알랑미와는 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쌀밥은 냉장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쌀밥도요, 냉장 보관하는 것으로도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코코넛 오일보다는 콩기름을 넣어서 밥을 지을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때 기름을 넣지 않고 밥을 해도 저항성 전분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완두콩, 렌틸콩, 보리, 감자, 고구마, 녹두, 덜 익은 바나나 등의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밥을 지을 때는 콩이나 보리 같은 잡곡을 많이 넣고 짓는 것이 좋겠어요.
밥이 완성된 후에 한 김을 식히고 냉동실이 아니라 냉장실에서 24시간 두게 됩니다. 저항성 전분이 가장 많이 생기는 온도가 약 0도에서 5도씨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냉장실에 넣는 게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먹을 것만 빼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넣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데워 먹어도 저항성 전분이 잘 만들어진 상태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완책으로는 감자, 고구마도 찐 다음에 찬밥처럼 냉장고에 24시간 넣었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을 일부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햇반과 같이 즉석 밥을 냉장고에 24시간 넣었다가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길까요? 아쉽게도 햇반은요, 원료 자체가 저항성 전분을 최소화시킨 품종을 썼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바나나의 경우에도요, 풀은 날것일 때는 저항성 전분이 많지만 숙성이 되면 저항성 전분이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항성 전분이 주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 독소, 해독 다이어트의 핵심은요,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으면서 완만한 곡선으로 혈당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생활습관병의 주범으로 주목받는 시기에 우리에게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요, 하루에 20g 정도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주는 혜택은 7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대장에서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미생물의 역할은요, 단쇄 지방산, 그러니까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저항성 전분을 먹은 장내 유산균은요, 뷰틸레이트와 같은 단쇄 지방산을 만듭니다. 이로써 유산균의 증식을 억제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칼슘의 흡수를 돕는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누수 증후군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장누수는요, 음식 과민증, 면역 이상, 자가 면역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요, 장내 호르몬과 효소의 건강한 분비를 지원해서 장누수 증후군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간 기능을 개선합니다. 장내 박테리아가 먹고 남은 단쇄 지방산은 혈류를 통해서 간으로 이동해서 다양한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식이섬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음식물로 들어온 지방산을 끌고 나가서요, 대변의 양을 늘리기 때문에 체내의 지방 흡수가 억제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돼서요, 식후 혈당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포도당으로 쪼개지지 않아서요,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요, 일반 전분보다 적은 칼로리를 냅니다. 일반 전분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데요, 저항성 전분은 1g당 2kcal의 열량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는요, 단쇄 지방산은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감소시켜서 체지방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항성 전분도 조심해야 될 분이 계신데요, 소장 세균 과다 증식증, 위식도 역류 질환이 너무 심하신 분들, 또 과민성 대장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 장의 계실증, 강직성 척추염, 면역 결핍 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요, 저항성 전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할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저항성 전분을 한번 섭취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착용을 했던 혈당을 체크를 계속 해봤어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일반적인 밥을 먹었을 때 생겼던 혈당 스파이크가 저항성 전분을 먹었더니요,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포만감도 유지가 되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저항성 전분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와 그리고 당뇨나 당뇨 전 단계 치료,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매일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데워서 먹고 이런 거 정말 불편하죠. 이런 저항성 전분을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요, 이런 저항성 전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혈당의 상승을 낮추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저항성 전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원장 이진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